그럼 지금부터 제1회 대한민국 언론대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서 약 2분간 오늘 행사를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식으로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한국신문방송편집협회 사무총장 진세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수년째 코로나로 온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언론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대한민국 언론대상은 이런 언론계에 힘을 보태고 진실을 찾아 밤낮없이 노력하는 언론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돼 오늘 뜻깊은 첫 시상식을 갖게 됐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언론대상 첫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신문방송편집협회를 이끌어 오신 언론계 대선배님들로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시옥 고문 겸 화정평화재단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최규철 협회 고문님 아직 도착하지 않으셔서 곧 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호택 협회 고문 겸 아주경제 논설 고문입니다. 박홍기 협회 고문 겸 성균관대학교 초빙 교수입니다. 다음은 귀한 외빈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님 와주셨습니다. 곽정환 코엘그룹 회장님 오셨습니다. 곽 회장님은 이번 언론대상을 위해 귀중한 기금을 출연해 주신 분입니다.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부 장관님 와주셨습니다. 임채청 한국신문협회 회장 겸 동아일보 대표이사님 와주셨습니다.
박성재 한국방송협회 회장 겸 MBC 사장님 모셨습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대부분 언론계 선후배이신 의원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탓에 아직 많이 도착은 안 하셨는데요. 오신 분대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좀 잘못돼 죄송합니다. 배진교 정의당 대표님 오셨습니다. 지금 막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님 오셨습니다. 나머지 의원분들은 오시는 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님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갑자기 언론개혁 특위가 열리는 바람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고 양해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다음은 언론 관련 단체 귀빈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희 한국언론학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김수정 전 한국여성기자협회장님 모셨습니다. 김경희 같은 동명인입니다. 한국여성기자협회장님 모셨습니다. 김경태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강홍준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김영만 한국기자협회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황성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이번에 심사를 맡아주신 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언론대상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고생해 주신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님 와 계십니다. 백기철 한겨레 편집인님 와 계십니다. 오종남 스크랜턴 여성 리더십 이사장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송시영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교수님 와주셨습니다. 저희 협회 임원분들도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우선 김균미 서울신문 대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박준호 MBC 보도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성철 한국일보 컨텐츠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황정미 세계일보 부사장 겸 편집인님 오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들은 거의 다 소개해 올렸고요. 지금 막 박광원 의원님 도착하셨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 서양원 매일경제 대표이사 겸 편집 전무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언론인들의 오랜 소망이었던 한국판 필초상이 마침내 대한민국 언론 대상으로 탄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철학을 갖고 언론 대상 제정에 기꺼이 함께해 주신 곽정한 고엘그룹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곽 회장님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1990년대 초반 맨손으로 홍콩에 가셔서 일조그룹을 이루셨고 지금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많은 장학금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유산을 가꾸고 지키는 사업을 사실 보이지 않게 해오시고 계십니다. 오늘 시상식을 위해서 일시 귀국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재 시대에도 굴하지 않는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남시욱 고문님을 비롯한 언론인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바쁜 의정 일정에도 기꺼이 참여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오늘 축사를 맡아주신 황희 문체부 장관님 감사합니다. 100여 년 역사를 갖고 있는 필조상은 미국의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공황 시대
참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면서도 희망의 가능성을 보여준 분노의 포도 작가 존 스타인백은 1940년 필리처상에 이어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습니다. 3년 전 저희 매일경제 세계지식포럼 초청으로 방한했던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즈워드 기자 또한 닉슨 대통령을 하야시켰던 워터게이트 사건 추적 보도와 9.11 테러 이후 미국 사회 변화에 대한 심층 보도로 필리처상을 2번씩이나 받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이런 저널리스트를 키우고 민주주의를 지킬 큰 상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언론 대상은 2022년 4월 11일 오늘 바로 위대한 발전을 위한 작은 첫발을 내딛습니다. 첫 해이지만 좋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됐습니다. 권오기 부총님을 비롯해 언론계, 학계, 과학계, 금융계, 관계 등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진지한 논의, 때로는 격한 토론을 통해 최고의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대상을 받은 공군 성폭력 사망 은폐 사건을 보도한 신재훈 기자, 최우수상을 받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추적 보도를 취재한 황영준 기자 등 5명의 기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출품작도 훌륭했고 우리 언론의 역량과 저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땅의 많은 언론인들이 도전하길 바랍니다. 1896년 4월 7일 국민 계몽과 나라 독립의 혼을 담아 창간한 독립신문에 뿌리를 둔 우리 신문방송 편집인협회는 그 정신을 대한민국 언론 대상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일제강점기 그리고 경제개발 시대와 군부 독재 시대에도 언론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몸부림쳐 왔습니다. 팩트를 발견하고 진실을 찾는 그 몸부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옥죄는 사슬을 끊으려는 몸부림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현장에서 피땀 흘리며 뛰고 있는 우리 언론인들의 열정과 도전은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항상 깨어있는 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등대 역할을 다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희 장관님으로부터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입니다. 무엇보다 퇴임을 한 달 남짓 남겨뒀는데 정말 이 역사적인 자리에 그래도 간신히 이렇게 올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고 그 다음에 민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또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의 아시아 헤드쿼터가 이제 한국으로 온 것처럼 세계 이목이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를 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정말 이 한국 언론인 대상이 발족하게 돼서 너무나 다행스럽고 또 매우 시기적절한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축하드리면서 축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행사를 주관하신 서양훈 한국신문방송편집협회 회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내외빈 여러분, 오늘 첫 시상을 갖는 대한민국 언론대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언론대상에서 첫 수상의 기쁨을 누리신 기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수여되는 대한민국 언론대상은 보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열고자 하는 언론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가 제정하였습니다. 저는 편집인협회가 전국 60여 개 신문방송통신사의 보도 책임자 모임으로서 공정하고 권위 있는 언론상을 운영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편집인협회에 대한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 처음으로 진행된 언론대상 공모임에도 많은 언론인께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계속 참여하고 선정됨으로써
언론인의 긍지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아 대한민국 언론 대상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언론의 역사는 시대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그때마다 그 변화를 극복하고 사회 공적 매체로 바로 서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의 발전에 또한 이바지해 왔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과 언론 환경의 변화에도 저널리즘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의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 지금도 일선에서 언론인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론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누군가는 상투적인 표현이라 말하겠지만 저는 이 말이 우리 사회가 언론과 언론인들에게 요구하는 변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혁신, 심도 있는 취재와 검증을 요구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언론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도 꾸준한 관심과 협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과 언론인들이 걸어온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1회 대한민국 언론대상을 축하드리며 우리 언론의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언론대상 출범을 위해 본인이 설립하신 YWS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기금을 출연해 주신 곽정환 코엘그룹 회장님의 축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홍콩 재외 국민 곽정환입니다. 네. 먼저 제1회 대한민국 언론대상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실을 쫓기 위해 전력 투구하신 수상자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며 비록 수상은 못했지만 사명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혼신을 다하신 모든 언론인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엄정한 심사를 위해 시간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권오규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상을 주관하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서양원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언론은 종종 사회를 비추는 거울 또는 사회를 들여다보는 창에 비유됩니다. 언론은 우리가 세상의 정보를 일상에서 편하게 얻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언론의 진실한 보도가 더더욱 중요하다는 뜻을 내포한 비유일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의 홍수 시대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시대에 언론이라는 이름에 다양한 매체로부터 쏟아지는 허위보도, 편향적, 상업적, 선정적인 언론 보도들을 마주할 때면 과연 우리가 들여다보는 세상이 진실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구분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며 권력을 감시하고 비리를 파헤치는 신문 보도와 방송이 더더욱 높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날카롭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시대의 미래를 밝히는 존재로서 그 역할을 계속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제가 홍콩으로 건너가 사업을 시작한 지 올해로 30년이 되었습니다. 인생 절반 이상을 해외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바라봐 온 셈입니다. 밖에서 목격한 대한민국은 경제, 문화 모든 방면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내며 전례 없이 높은 글로벌 위상을 차지한 엄청난 저력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동안 저 또한 한국인으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고 삶의 질과 행복 수준도 함께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비단 저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모든 한국인들이 같이 느꼈을 변화였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저는 언론이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력을 감시 비판하며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잃지 않았기에 대한민국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로 향해 갈 수 있었고 국가적 위기를 잘 헤쳐올 수 있었으며 국민의 의식 수준도 크게 향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시대를 반영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언론의 힘이며 언론이 앞으로도 활발하게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제 역할을 해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언론 대상은 우리 사회를 긍정적인 변화와 미래로 이끄는 언론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수상자 여러분들의 도전과 노력이 대한민국 언론과 사회의 큰 발전과 희망을 불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 자리가 향후 우리 사회에 나아갈 길에 대해 다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로 작용하며 대한민국 언론에 좋은 자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하신 여러분들께 축하의 뜻을 전하며 이 상이 공정하고 권위 있는 언론상으로 자리매김하여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역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하경 편집인협회 기금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하경 이사장님은 편집인협회 21대 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중앙일보 주필 및 부사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잠깐 벗어도 될까요? 이게 말이 새가지고 오늘 상을 받으시는 제 동료이자 후배인데 정말 그 심경이 어땠을지가 저도 아주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취재였고 힘들었을 텐데 저도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이 사건 기자 하면서 또 법조 경찰 하면서 한번 제가 협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한 몇십 명 죽인 집단에서 저를 취재해서 손을 안 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게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일도 힘들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집에도 계속 못 들어가고 제가 그냥 부지불식간에 뭐라고 얘기를 내뱉었냐면은 그냥 죽여달라고 그랬습니다. 별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랬더니 거기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여기 그때 현장에 가장 뛰어난 선배이자 동료였던 임채청 사장 여기 계시네요. 저한테 물도 많이 먹였고 했던 분입니다. 네. 이제 준비한 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제의 날입니다. 수상자인 MBC 사회부 신재용 기자 어디 계시나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의 황형준, 배석준, 유원모, 고도예, 박상준, 김태성 기자 어디 계시나요?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같은 길을 걷는 저도 동료이자 선배로서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MBC 신재용 기자는 군대 내 성폭력 사망 사건 은폐 사건을 특정 보도해서 군 사법 체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대장동 사건의 숨겨진 실체를 밝히는 일련의 특종으로
사건 보도를 주도했습니다. 두 보도 모두 탁월한 기자 정신을 발휘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낸 묵직한 특종입니다. 헌신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시합니다. 독재와 억압의 칠흑 같은 시대에 두려움을 모르는 선각자였던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국민들은 빛 속에서 살 것이고 권력의 신여로 전락하면 어둠 속에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빛을 가리는 일체의 부당한 권력과 당당히 맞서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치열한 기자 정신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저는 기자는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는 누구에게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고 성역 없이 접근하고 파헤칠 수 있습니다. 이 무수한 이해관계자로 가득 찬 세상에서 유일한 공익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갖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제대로 올바로 행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반문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진실이 숨겨지고 있고 그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인권,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권력을 감시하고 세상을 바꾸라는 역사적 소명에 충실한가요? 혹 적당히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5년 전 21대 회장으로 있으면서 한국 기자들의 치열한 기자 정신을 상징하는 제대로 된 기자상을 하나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저희 동료들과 상의해 왔습니다. 세상과 역사를 바꾸는 보도, 기자 정신을 상찬하는 단 하나의 상, 한국판 퓰리처상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상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떠올렸던 이상적인 보도는 현직 대통령을 사임시킨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칼 번스타인 기자의 워터게이트 특종, 그리고 전두환 독재 정권의 몰락과 6월 민주항쟁을 촉발시켰던 서울대생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특종입니다. 저는 3년 전 그 우드워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드워드 기자가 70대인데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나쁜 악마들이 뭘 하고 있을까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종철 사건의 일본은 중앙일보 사회부 신성호 기자가 터뜨린 특종 보도였습니다. 영원히 은폐될 뻔한 사건을 폭로한 것입니다. 고 금창태 편집국장 대리, 이두석 사회부장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여러 언론사가 달려들었고 동아일보 사회부의 필사적인 취재와 후속 특종은 서슬퍼런 전두환 정권을 사지로 몰아놓았습니다. 참과 거짓의 기로에 섰던 부검 의사, 검사, 교도관, 사제가 정의의 편에 속속 서도록 만들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됐고 세상과 역사를 바꿨습니다. 저의 전임 회장이기도 한 황호택 기자, 여기 와 계시죠? 예, 저분이십니다. 황호택 기자와 이 자리에 없지만 그 황효론 기자, 여러분들이 또 여기 임재청 사장도 와 계시지만 기자로서 당시의 주역이었습니다. 1단짜리 기사 하나도 눈을 부라리고 감시하던 서슬퍼런 신군부 권력이 온갖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저항했던 젊은 기자들의 편에 선 믿음직한 선배가 있습니다. 남시욱 선배이십니다. 당시에 편집국장이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시죠. 예. 그는 사건 초반에 동아일보가 당시 12개면 발행할 때였습니다. 1면 톱부터 5개면, 종합면 전체를 박종철 사건으로 도배했습니다. 물론 기관이나 청와대나 여러 기관에서 난리가 났죠.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가판이 40만 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냥 동아일보를 더 찍을 수가 없어서 못 팔았다고 하죠. 그의 표현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쓰레기통 속에서 민주주의라는 장미꽃을 피워낸 역사적 대사변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게 바로 김수환 추기경이 말씀했던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국민들은 빛 속에서 살 것이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면 어둠 속에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 진정한 언론인입니다. 편집인협회는 5년 전 여기 황호택 전 동아일보 논설주간께서 쓰신 박종철 탐사 보도와 6월 항쟁이라는 역저의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곽정환 회장님이 후원하시고 우리 모든 언론계 모든 동료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만든 기자들의 축제 제1회 대한민국 언론대상 시상식 자리에 남시욱 선배님을 모시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의 치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욱 선배님을 앞으로 모셔서 여러분들 모두를 위한, 우리 스스로를 위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시욱 고문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장님이 저에 대해서 이 과찬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듣고 보니까 이 박종철 사건 당시에 저는 이제 동아일보 편집국장으로서 참 그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어려움을 이겨냈을까 지금 생각해도 좀 아슬아슬한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굉장히 저 언론인 생활에 큰 보람이 되어 있고 여기에 그 당시에 저와 더불어서 편집국에서 일하던 임채정 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만은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것이 이제 우리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 결국 그것이 우리 언론인들의 물론 힘도 있지만 역시 국민들의 힘입니다. 그게 국민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국민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독재 권력도 그걸 탄압을 하고 막지를 못한 그런 상황으로 발전됐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언론인으로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언론에서 뭐 당연히 할 일 한 거죠, 사실은. 뭐 그걸 뭐 칭찬을 받고 사시고 할 게 없이 다만 이제 후세에 언론사가들이 어떻게 이제 기록될까 뭐 그건 저도 이제 궁금합니다만 그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사실은. 여하간에 오늘 여기 나온 건 제 자랑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편협이 1957년에 이제 발족을 했는데 그 70년 가까이 동안에 흘러오는 동안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언론 대상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갖고 시장을 하게 된 것을 제가 현 편협 이 회장님을 비롯해서 옆에서 애쓰신 여러분들한테 그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늦었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곽정환 사장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기금이 우리 언론계에서 객출한 게 아니고 우리 참 외부에 참 그 저걸로서 충당됐다는 게 언론계로서는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여하간에 우리가 경화스러운 일이고,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언론계에서도 제대로 이제 수고하는 언론인들의 이 공로를 인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를 제가 희망하기 때문에 여하간에 제1회 이번 대한민국 언론 대상의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나마 이런 상태로나마 출범시킨 편협 집행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상이 우리 한국 언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저 축하 말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남식 국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상에 앞서 간단하게 대한민국 언론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 대한민국 언론 대상을 위해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제작, 공표된 한국신문방송 편집협회 소속 언론인의 보도물을 대상으로 2개월간에 걸쳐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언론계, 학계, 재계, 과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달간 심층 심사를 한 끝에 대상과 최우수상을 선정하고 오늘 시상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언론 대상은 신문 부문, 방송 부문, 논평 부문에서 한 작품씩을 선발해서 그 가운데 최고의 작품을 대상, 나머지 두 작품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대 심사위원장을 맡아 수고해 주신 권오기우 전 경제부총리님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언론대상 초대 심사위원장을 맡은 권오규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귀빈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언론대상은 대한민국판 퓰리처상을 만들자는 여러 원로님들과 또 현 집행부의 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미래를 여는 언론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자는 뜻입니다. 이 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 취지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이렇게 결실을 맺기까지 정말 추구해 주신 우리 이하경 이사장님과 우리 서영원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취지에 공감해서 적지 않은 돈을 쾌척해 주신 우리 곽 회장님께도 정말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계 여러 전문가께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주시고 치열한 토론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대한민국 언론대상이 2022년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첫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1회 2022년 대한민국 언론대상에 출품된 후보작들을 조목조목 살펴본 저희 심사위원들은 어려운 심사의 짐 속에서도 매우 보람차고 고무적인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신문과 방송의 상황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이젠 언론의 신뢰 위기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 본연의 길을 지키면서 팩트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언론인들의 열정이
곳곳에서 열매 맺고 있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역작들을 평가해야만 저희 심사위원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1년은 사상 유례없는 비호감 대선을 앞두고 그 어느 해보다 언론이 역동적으로 움직인 한 해였습니다. 그런 덕분인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오늘 대상을 받은 MBC 인권사회팀 신재웅 기자의 공군 성폭력 사망 은폐 사건 보도는 우리 언론의 갈 길을 제대로 보여준 수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춰진 진실을 밝히고 법과 제도의 개혁을 견인했음은 물론 대통령의 사과까지 끌어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여는 언론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한다는 본상의 재정 취지와 가장 잘 어울리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 황형준 기자 외 5명이 힘을 모아 보도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추적 보도는 대선 막판까지 핵심 쟁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금 더 깊이 뿌리를 파헤치고 그 결과 전체적인 그림이 다 드러날 수 있었다면 보도의 완결성과 미래를 위한 제도 개혁까지 충분히 연결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달라는 의미를 담아 최우수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논평 부문은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논평은 짧은 시간에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만큼 파급력을 갖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작은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상의 재정 취지에 걸맞을 만큼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은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많은 오피니언 리더 여러분들과 좋은 작품을 보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주 작은 간국으로 수상작에 오르지 못한 후보작들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장기 기증 현장을 취재한 동아일보의 환생, 삶을 나눈 사람들은 눈시울이 뜨거울 만큼 감동적인 보도였으며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을 다룬 경향신문의 절반의 한국 시리즈 역시 심사가 끝난 후에도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언론 대상을 선정하는 힘들지만 행복한 고민이 2023년도에도 이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첫 대한민국 언론 대상을 받은 수상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저널리즘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신문부문 최우수상입니다. 수상자인 동아일보 법조팀의 황형준, 배석준, 유원모, 고도의 박상준, 김태성 기자님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2천만 원이 주어집니다. 시상은 서영훈 편집위원회 회장님과 곽정환 코엘그룹 회장님께서 공동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서 회장님, 곽 회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법조팀 황형준 기자 앞에 서주세요. 네. 제1회 대한민국 언론대상 신문부문 최우수상 동아일보 법조팀, 위 분들은 대선 막판까지 핵심 쟁점이 됐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추적 보도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보도는 대선 막판까지 대한민국 정치계는 물론 국민의 마음까지 흔들었습니다. 특검으로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은 남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상찬하고 격려하는 의미를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4월 1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서영원, 코엘그룹 회장 곽정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배석준 기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유원모 기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고도예 기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박상준 기자 앞으로 나오시고요.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김태성 기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내용은 같습니다. 이제 시상자와 수상자가 같이 나란히 서셔서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네, 꽃다발 전달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수상 소감을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끝났으니까요. 네, 대표로 법조팀의 황형준 팀장 수상 소감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법조팀장 황영준입니다. 먼저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수상 소식을 처음 듣고 먼저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여러 군데 상을 냈는데 계속 수상을 못해서 저희 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좀 컸거든요. 근데 이번 대한민국 언론대상이 마지막이었는데 가장 큰 상이고 영예로운 상의 첫 수상자로 선정해 주셔서 편집인협회와 심사위원님들 그리고 언론계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상 소감은 제가 책자에 이미 적어놔서요. 그 분량상 언급하지 못했던 저희 팀원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법조 베테랑으로 현장에서 팀원들을 리드해준 저희 직원반장 배석준 기자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일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등 특종을 발굴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유원모 기자인데요. 유원모 기자는 화천대유와 분양대행 업체 박영수 전 특검관 수상한 자금 거래 등을 발로 뛰며 취재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도혜 기자는 정영환 녹취록 등 관련 내용들을 밑바닥부터 훑으면서 관련자들 다 만나면서 취재하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저희 팀에서 이제 법원 전문가로 꼽히는 박상준 기자도요. 권순일 의혹 관련된 부분을 취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저희 팀 막내인 김태성 기자는 백현동 개발 의혹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사실 저희 팀원은 한 명 더 있는데요. 그 작년에 저희 회사 히어로 콘텐츠 팀 파견 가가지고 공존이라는 작품으로 지난달에 이다르기 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도 현장을 지키느라 같이 오진 못했고요. 하여튼 오늘의 영광은 저희 팀 후배들과 사회부장, 편집국장 그리고 저희 여기 앞에 계신 발행인님 모두 공동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말씀 한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남편의 부재에도 저희 아이들 잘 키워주느라 고생 많이 하면서도 물신양면해준 저희 부인 이무선 기자인데요. 아까 저기 성우 총장님께서 심사위원장님께서 언급했던 아깝게 낙마했던 환생팀 그 작품이 저희 아내가 팀장을 맡았던 작품입니다. 하여튼 잘 자란 저희 아이들과 양가 부모님들 가족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사랑한다는 말과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언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언론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문부문 최우수상 황영준, 배석준, 유원모, 고도의 박상준, 김태성 기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제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제1회 대한민국 언론대상 대상 수상자를 소개합니다. 제1회 대상 수상자는 방송부문 최우수상도 겸하게 됩니다. 영예 대상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4천만 원이 주어집니다. 수상자인 MBC 인권사회팀 신재웅 기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공동 수상자인 사회장님, 박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상 신재웅 MBC 인권사회팀 기자. 신재웅 기자는 공군 성폭력 은폐 사건 추적 보도를 통해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 법과 제도의 개혁을 이끌었음은 물론 대통령 사과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열정이 돋보인 수작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앞당긴 업적을 상찬하고 격려하는 의미를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4월 1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서양원, 코엘그룹 회장 곽정환. 네,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상자와 수상자가 나란히 쓰셔서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성재 사장님 꽃다발 전달하고 계십니다. 네. 꼬마가 나오네요. 네. 네, 이제 오늘 영광의 수상자인 신재웅 기자님 수상 소감을 들어볼 텐데요. 저희 언론 상사상 4천만 원의 상금은 최대입니다. 이제까지는 삼성 언론상이 3천만 원이 최대였는데 그걸 능가하는 상이고 그 행운의 주인공이 바로 이 MBC 신재웅 기자입니다.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BC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신재웅 기자입니다. 벌써 1년이 가까이 지났습니다. 처음 충격적인 제보를 받고 피해자 유가족을 인터뷰하면서 고인이 스스로 삶을 등지는 마지막 영상을 봤습니다. 그 참혹함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과 함께 눈물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제가 눈물이 많은 편도 아닌데 거의 울면서 취재를 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유가족을 인터뷰하면서 또 그 인터뷰 녹취를 풀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또 집에 혼자 그냥 있다가도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단 한 가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억울한 죽음의 실체를 밝히고 싶다.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고인이 사망한 81일, 정확히 81일인데요. 그 삶과 죽음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밝히고 싶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피해자 유가족들 아버님과 했던 약속을 떠올리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첫 보도로 사건이 공론화된 지 1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 유가족들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차가운 냉동고 안에 있고요.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바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풀지 못한 숙제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 이해람 중사님께서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언론대상 제1회 대상 기사에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과 여러 대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정 기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한국판 퓰리처상 제정을 소망했던 한국신문방송 편집위원회는 2020년 4월 11일 오늘 드디어 대한민국 언론대상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적인 첫 발을 시작했습니다. 네, 한국신문방송 편집위원회는 진실을 추구하고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언론인들의 도전을 올해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대한민국 언론대상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